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에 첫 출산을 하고 정신없이 몇 계절을 보내며 지낸 30대 여성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식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런지 앞으로 육아가 얼마나 더 힘들지도 모르겠고 그저 생명의 소중함이 경이로워서 모든 것들이 마냥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게 여전히 실감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도 만삭이던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라기보다는 제 인생에 가장 고되고 힘들었던 부침을 겪었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결혼과 함께 새로운 누군가들과 가족으로 결합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시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무엇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절의 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예상하셨겠지만 시댁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저도 종종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공감도 많이 했고 적지 않은 위로도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이참에 제 얘기들도 함께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공감을 좀 얻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무려 10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같은 학번 대학 동기였던 저희는 졸업을 몇 개월 앞두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성격이며 관심사도 같았고 마침 꿈꾸는 직업도 같아서 세무시험 준비를 하며 정이 들어버렸네요. 당시의 고시 준비는 녹록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홀로 계신 지가 꽤 되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으신 탓에 저는 졸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시험 준비를 해야만 했죠. 밤낮 부족한 잠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어떻게 연애까지 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청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어찌 보면 지금의 남편이 든든히 지켜주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당시 어린 나이의 학생 신분에도 제법 의젓한 면모를 많이 보였거든요.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니 뵙고 같이 저녁 먹을까? 우리 엄마? 헤이, 무슨 우리가 결혼 앞둔 사이도 아니고 이제가 대학 졸업한 나이인데 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사실 당시 남편은 홀로 지내는 우리 엄마를 참 살뜰하게 잘 챙겼어요. 어린 나이인데 어디서 저런 부침성이 나오는지 적지 않게 저 몰래 안부 전화도 해줬었고 고시 수업이 비는 날이나 명절 전후에는 엄마 집에 가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으니까요. 내심 남편의 그런 자상함과 섬세함이 좋았으면서도 우린 아직 연애 하나 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좀 부담이지 않겠냐며 마다하기도 했습니다. 난 자기 같은 남자를 어떻게 만났을까?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엄마까지도 생각해주고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몇 년만 지나면 내 장모님이 되실 분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라며 너스레를 떠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됐고 더 단단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엄마도 이 사람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생긴 남자친구가 마치 당신의 아들인 양 대해주셨고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는 저 역시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도 매번 나를 챙기더라. 어머니 식사는 하셨냐? 저희는 잘 지내고 있다. 구구절절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요즘 사내 아이 같지 않게 싹싹하고 살뜰해. 그렇게 저희의 연애가 도합 9년차가 되어갈 때쯤 남편은 꾸준히 준비했던 세무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바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같이 준비했었지만 형평상 저는 도중에 포기하고 일반 작은 회사 회계 업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2년은 정말 남편도 힘들어했었는데 그간의 굳건한 신뢰와 사랑 덕분에 저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워낙 잘하는 모습을 보였어서 그랬는지 저 역시도 지금의 시댁 식구들에게 친근한 예비 며느리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연애만 10년 정도를 하다 보니 서로의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는 일들이 저희에게는 그닥 어색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의 시어머니는 부평에서 목 좋은 자리에
유명한 감자탕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어머님 식당을 자주 찾아갔어요. 물론 처음에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함께 어머니 인사도 드릴 겸 밥을 먹으러 종종 갔던 거지만 나중에는 한 번씩 일손 부족할 때 일도 도와드리곤 했어요. 너는 애가 손도 빠르고 일머리가 참 좋구나. 우리 딸보다 낫구먼 그래. 어머니 식당 운영은 시누이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4살 어린 시누이는 주말만 되면 약속을 핑계로 가게를 비우는 일이 많았고 어머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엔 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저 미안한데 너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만나니? 시간 되면 와서 점심도 먹고 저녁 장사까지만 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정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말이야. 어머 그래요? 아가씨는요? 결혼을 하기도 전이어서 아가씨라는 표현이 어색할 법도 한데 저희는 워낙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커플이라 이런 호칭도 썩 자연스러웠답니다. 걔는 저기 지 친구들이랑 미리 주말 약속을 했는 모양이더라. 여수 여행을 가기로 했다나 뭐 한참 친구들이랑 놀고 그럴 때 아니니. 당황스러웠지만 오죽했으면 저한테까지 연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부탁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네, 어머니. 그럼 주말에 찾아뵐게요.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부탁은 잦아졌습니다. 항상 부탁하시는 패턴이 같았죠. 시누이가 급하게 일정이 생겨 가게를 비우게 됐고 요즘 가게 손님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 별일 없을 거다. 집이 멀지도 않으니 우리 아들이랑 데이트하기 전에 들러서 잠깐만 봐달라. 늘 이런 식이었어요. 볕이 좋아지는 봄이 올 때면 시누이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가게를 비우셔야 한다며 저에게 식당 좀 봐줄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어머님까지 없는 식당이면 아예 하루 문을 닫거나 주말을 맡아줄 사람을 구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급하게 이모님들을 뽑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게를 맡기는 기분이라 신뢰도 떨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고만 하셨습니다. 아끼는 당신 아들의 여자친구인 저한테 맡기는 편이 더 낫다고 하셨죠. 물론 일한 만큼 시급도 쳐주시고 고맙다고도 하시긴 했지만 저도 하는 일이 있고 주말은 남편과의 데이트가 아닌 이상 오롯이 저의 휴식 시간이었는데 점점 부탁이 잦아들수록 피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두고 당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곧 결혼할 사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지금 며느리도 아닌데 어머님이 자꾸 주말마다 나보고 식당을 봐달라고 그러시잖아. 게다가 주말 식당 일은 그냥 봐주는 수준이 아니라고. 손님도 무지 많고 포스기에서 계산하랴, 음식 주문 체크하랴. 나 요즘 서빙도 하는 거 알아? 배달 주문은 또 얼마나 많게. 나 진짜 솔직히 자기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이야. 잠자코 제 말을 듣던 남편은 아이고 진즉에 얘기하지 그랬어. 나도 엄마한테 얘기할게. 자기가 하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말마다 그렇게 부탁을 하셔. 나는 자기가 우리 엄마 가게에서 점심 먹고 얘기 좀 하고 오는 줄로만 알았지 그동안. 네, 사실 저는 남편에게 부담이 될까봐 어머님 가게를 봐드리고 만나는 날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세무사 일을 하던 초반에는 주말 근무도 많았던 터라 토요일 늦은 저녁 만나서 데이트할 때면 저는 식당 일 때문에 항상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도 좀 그래. 어린 나이인 것도 알겠고 다 이해하는데 어쨌든 어머니랑 같이 하는 식당이잖아. 그렇게 자주 주말 시간을 비우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나한테 연락한단 말이야. 걔가 원래 좀 책임감이 없어. 너가 이해 좀 해줘. 우리 대학생 때부터 같이 자주 봤잖아. 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내 동생이 자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제 기분 풀어주려고 이 말 저 말 해대며 마냥 해죽해죽 웃는 남편의 모습에
또 투정과 불만들이 좀 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어쨌든 그렇게 연애 시절 저에게는 한없이 소중한 남자였고 결혼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홀로 계신 우리 엄마한테도 정말 잘했다는 게 늘 고마웠던 사람이고요. 문제는 그 효심이 자기의 어머니한테도 충만한 사람이라 가끔 제가 하는 투정과 불만들이 오롯이 전달되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널 며느리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고 아낀다라는 남편의 확신이 투정 부리는 아이를 달래듯 저를 위로해 주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제 주변에 먼저 시집갔던 친한 언니들이 제 남편을 보고 다 좋은데 왜인지 결혼하고 나면 시부모님이랑 내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굴 것 같지 않니? 라는 평가를 했던 것도 생각나네요. 여하튼 모든 걱정 요소들을 날려버릴 만큼 남편은 저한테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고 저희는 결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 섭섭했던 점은 많았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들 중 지나가는 소리라며 괴념치 말라며 흘리셨지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전용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나는 내가 학생 시절부터 우리 아들이랑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니. 근데 너도 공부해봤으니 알지 않니? 비록 너는 중도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아들은 천신만고 끝에 합격한 케이스잖아. 가끔 보면은 너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만 안 했어도 우리 애가 더 일찍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더라. 어릴 적부터 머리 하나는 똑똑해서 한다면 하는 아들이었거든. 아이고 아니다. 아이 괜한 소리를 했네. 신경 쓰지 말아라 얘. 솔직히 저에게는 어머니의 이런 대화와 내용들이 도저히 신경 쓰이지 않을 리 없는 얘기잖아요. 결국 저희의 장기 연애가 남편의 시험 공부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 요소였다는 어머님의 한탄이라고만 느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저희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사주궁합을 보러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광명으로 또 하루는 강화도로. 우리 두 사람의 사주를 들고 다니며 궁합이 어떤지 자식복은 어떤지 재물운은 어떨지 등등 용한 곳들만 찾아 별별 거를 다 가늠해보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점집을 다녀왔는데 글쎄 너희 궁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네. 근데 이게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 주에 다녀온 곳에서도 똑같이 말했었거든. 나는 그게 좀 신경이 쓰이는구나. 괜히 봤나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굳이 너한테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머니 그러니까 뭘 그런 걸 보셨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저희 잘 살게요. 당연히 잘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사는 거 아니니 같이 한평생 살 사람인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안 그러니?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과 저의 궁합사주가 별로라며 핀잔을 늘어놓다가도 가족 행사가 되면 이미 맏며느리가 된 마냥 가족 행사 때마다 저를 부르시곤 했습니다. 어머님과 시누이가 함께하는 그 식당이 지역에서는 워낙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시댁 가족 행사도 대관 형식으로 그곳에서 모임을 갖곤 했는데요. 이제 곧 너도 가족이나 다름없잖아. 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일도 좀 도와다오. 결혼도 전에 어르신들 인사하고 얼굴 익히자는 명분 뒤에는 식당 사정 잘하는 제 일손이 필요하셨던 거겠죠. 하루는 어머니 식당에 방송 촬영팀 섭외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컨셉상 섭외는 사전 조율 없이 급하게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급하게 어머님 전화를 받았고 역시나 잠깐 와서 가게 일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저 지금 출근한 지 2시간도 채 안 됐고요. 근무 중에 이렇게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내 사정 안다마는 방송 촬영한다고 여기 가게 테이블을 다 밀고 난리도 아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와서 일 좀 거들어주면 안 될까? 아니, 아가씨는 어디 가고요?
우리 딸 요즘 필라테스 자격증인가 뭔가 그거 준비한다고 오후까지는 가게를 항상 비우잖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제 업무가 한가한 편이었고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에 충분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워낙 다급하게 들리는 어머님 목소리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결국 전 연차를 쓰고 가게로 달려가서 일을 돕기도 했답니다. 솔직히 그날만큼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가게를 비우는 시누이가 정말 얄밉더라고요. 마치 결국 제가 가게 일을 도울 것이라는 걸 굳게 믿고 있는 것 마냥 느껴졌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어머니 호출에 달려가고 일을 돕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식당의 유명세로 나름 지역 안에서는 풍족한 집안으로 불렸어요. 아버님도 큰 사업을 꾸준히 해오셨고 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하는 감자탕집은 경기 지역 몇 곳에서도 체인 사업을 제안할 정도로 지역세가 큰 매장이었거든요. 때문에 저희 부부 연애 시절부터 어머님은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어도 남편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끔 최소한 연애에 있어서 돈 문제로 다투지는 않게끔 남편을 잘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던 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배려도 해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게 구도 싸움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굽히고 지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 글쎄요. 제 나름대로는 시댁에 어느 정도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어머니 식당 일을 돕는 것으로 정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 남편의 일은 더 바빠졌어요. 세무일은 대중 없이 밤낮 길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는 왔지만 막상 옆에서 지켜보자니 짠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우리 엄마까지 잘 챙겨주는 남편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자기 지난주 우리 엄마 가게 와서 또 일 도왔다면서 무슨 방송국 사람들 와서 촬영도 했다고 하던데 난 그런지도 모르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네. 힘들었지? 아니야, 뭐 어머니가 워낙 급하게 연락하셔서 내가 일부러 자기한테 말 안 했어. 괜찮아. 근데 자기 동생은 좀 너무하다 싶어. 그날만큼은 좀 같이 식당 일 좀 도왔으면 좋은데 매번 내가 가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 단골 손님들은 내가 어머님 딸인 줄 안다니까? 정말? 우리 엄마가 자기 딸처럼 생각하긴 하잖아. 재밌네. 동생한텐 나도 단단히 일러놓을게.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나도 예비 장모님 많이 챙겨드릴 거야. 나 믿지? 물색 없이 제 불만에 미소로 맞장구 치는 남편은 한편으로 저에게 필요한 대화 상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 사람의 이런 긍정적인 성격과 날 아껴주는 마음, 그거면 됐지. 앞으로 결혼 생활에도 큰 부침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됐어요. 그때부턴 그 전보다 더 가족 같은 예비 며느리의 삶을 살았죠. 단체 예약이 너무 몰린 날이라며 어머니는 저에게 또 식당 일을 도와달라는 호출을 했고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또 딸내미가 왔냐며 어머니한테 너스레를 부리면 어머님은 제가 당신 딸이 맞다며 받아치시더라고요.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딸을 부려먹는 어머니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체 손님들은 음식만 나가면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술 주문에 반찬 추가 주문, 식당을 휘젓고 다니는 아이들의 술 한 잔 걸치신 어르신들끼리 시비라도 붙을까봐 노심초사.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돕는 날이면 한시라도 자리에 앉아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직장 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날도 단체 손님 예약을 다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수고했다며 5만 원 지폐를 건네주시더군요. 때마침 들어오는 시누이. 엄마, 내가 좀 늦었지? 어머, 언니도 와 있었네요. 언니는 어떻게 매번 가게 올 때마다 있어요? 회사 때려친 건 아니죠? 너는 손님들 다 나가고 나니까 기어 들어오니? 됐다.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마무리할 테니까 집에 일찍 먼저 들어가.
제가 식당 일을 마무리할 테니 당신 딸은 집에 들어가라는 어머니. 그날만큼은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차라리 빨리 결혼식해서 남편이랑 같이 따로 살면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런 마음을 시누이라도 좀 이해해줬으면 했지만 자칭 두 번째 식당 주인이라는 어린 시누이는 은근히 절 매기는 말들을 자주 했어요. 언니, 이제 좀 있음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오빠는 어때요? 커플들이 10년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마음이 뒤숭숭하다는데 진짜예요? 에이, 그런 거 없어. 너도 나중에 시집 가보면 알아. 오히려 좋고 내 가정이 생긴다는 마음이 든든해. 아, 그렇구나. 근데 언니, 이제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나한테 너너 하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싫어할 텐데. 그냥 그렇다고요. 난 상관없고. 아, 그치. 워낙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조심해야겠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니, 내 친구가 그러던데 10년 넘게 연하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른다네? 오래 사귄 건 아무 소용없고 한 번 깨지면 뒤도 안 보고 헤어진다고 하더라고. 언니 알죠? 상암동 사는 내 친구, 걔가 어릴 때 우리 오빠 무지 쫓아다녔는데. 연애 시절에는 마냥 어린애같이 굴던 애가 나름 나이 좀 먹었다고 저를 살살 긁는데 아주 얄미웠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언니, 결혼해도 계속 직장 다닐 거예요? 그거 몇 푼 번다고 맨날 야근하고 뼈 빠지게 일해요? 어차피 돈은 우리 오빠가 벌 텐데. 차라리 엄마랑 나랑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우리 엄마도 언니 가게 일 잘한다고 좋아하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직장에서 결혼하더라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진 계속 일하고 싶어. 내 커리어도 중요하잖아. 그리고 너랑 어머님 가게 봐드리는 건 일로 생각하고 한 적 없어. 도와드리는 것 뿐이야. 아, 그랬구나. 아니, 예비 시누이지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난 언니가 매번 따박따박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아가길래 투잡 뛰는 건 줄 알았지 뭐. 어쩜 매번 얄밉게도 말하는지, 이러다간 결혼 후에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더군요. 한 번은 식당 일을 돕던 날에 예약 손님 연락처를 제대로 메모해 놓지 않아서 시누이한테 한 소리 듣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래가지고 회사에선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예약 손님 번호도 안 받아 놓으면 어떡해 정말. 미안. 아니 너무 정신없어서 그랬어. 식당 일도 아직 익숙치 않고 그만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지 않아요? 결혼 날이 다가올수록 시누이는 저에게 거리를 두듯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면 무시해라, 남편한테 일러라, 시간 지나면 괜찮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식당 일을 도우러 나가는 날이면 절대 아가씨는 식당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대타일이라도 뛰러 온 직원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런 별별 일들을 겪었던 끝에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둘 다 결혼 정년기가 차기도 했고 시험 합격과 함께 버젓한 직장도 생긴 아들을 하루빨리 장가 보내고 싶은 시댁의 성화도 컸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는 남들 하는 만큼도 혼수를 준비 못해주는 사정에 미안해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댁에서 그런 부분은 많이 양해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은 여전히 감사한 부분이죠. 길었던 연애만큼 금술 좋았던 우리 부부에게 결혼한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귀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 소식에 시댁도 많이 기뻐하셨고 우리 엄마도 정말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꼭 닮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도 너무 축복스러웠고 바쁘게 살아온 나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는 것 같은 안정감,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일말의 불안감 등 오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뱃속 아이는 안정기가 접어들었고 더운 여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애는 빨리 가져서 다행이구나. 내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해서 걱정했다마는 그래도 몸 관리 잘해야 한다. 저번 점집에 가보니까 될 수 있으면 배에 칼 대지 말라고 하더라. 자연분만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야.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는 시어머니는 그래도 임신은 빨리 해서 다행이라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임신이 벼슬은 아니니 바쁜 남편 붙잡고 괴롭히지 말라는 둥, 다니는 직장은 아예 깔끔하게 그만두라는 명령까지 제 삶에 관여하시는 부분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실 저희 신혼집이 시댁과는 15분 거리에 있었고 어머니 식당과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거리였는데요. 네, 가게 근처로 신혼집이 정해졌을 때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지만 가게 일을 도와달라는 어머님의 호출은 임신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어머님 가게 일을 돕던 세월도 몇 년째가 되어가다 보니 오랜 단골 손님들은 제 얼굴도 다 알고 계셨어요. 허허이, 이 가게는 어찌 된 게 우리 사장님 딸의 며느리에 아주 화목한 집안이네 그래. 참 부럽네요, 부러워. 식사하며 너스레를 떠는 단골 손님을 뵙게 되면 어머님이 워낙 좋으세요. 잘해주시고요. 라며 의례 현명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임신하고서 식당 일을 돕는 것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감자탕 육수에 들어가는 돼지잡뼈 원육들이 들어올 때면 특유의 냄새에 구역질이 나기도 했고 손님들의 술 냄새와 담배 냄새, 식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고성방가, 시큼한 냉면 식초 냄새 등 모든 것들이 어느 날에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일을 마친 뒤 집에 돌아가고 나면 정신이 멍해진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나중에 감자탕은 안 먹겠다고 선언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차라리 이 몸으로 하던 직장 일을 하는 게 몇 배는 더 쉬웠겠다며 남편을 앞에 두고 푸념도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더군요. 엄마는 임신한 이 사람을 가게로 불러서 일을 시키면 어떡해? 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딸은 맨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기만 하는데 가만히 두고 왜 이 사람만 자꾸 부르냐 이 말이야. 근데 아시죠? 남편이 저렇게 대신 항의해 주는 것은 고맙긴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시댁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을요. 이래서 시집가고 생기는 고부 갈등은 끝이 없다는 거구나 싶었어요.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게 힘들더군요. 여전히 날 사랑해주는 남편, 사랑하는 내 뱃속의 아이, 축복받는 나날을 지내는 내 자신. 모든 게 완벽했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만삭이 되던 때까지도요. 혹시 이번 주 금요일 시간 되니? 어머니, 이번 주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아니고, 아니 글쎄 내가 침을 좀 맞아야 하는데 그날 예약을 해야 해서 말이야.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병원도 못 간다고 하지 않던. 너가 좀 잠깐 식당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머 어머니, 근데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굳이 제가 가서 보기엔 몸도 좀 그렇고요. 글쎄 그래서 하는 말이야. 너 보고 뭐 음식 나르고 청소하라는 거 아니잖니. 잠깐 나와서 가게 좀 보고 테이블 좀 봐주고 하라는 거지. 원래 애 가지면 더 움직여야 하는 거 모르니? 요즘 애들은 뭐 아는 게 있어야 애도 낳고 기를 텐데 걱정이다 정말. 남편이 바빠서 혼자 산부인과 다닐 적, 단 한 번이라도 같이 가주시거나 걱정해 주신 적도 없던 어머니는 당신 침 맞는 일정을 갖고자 만삭인 저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하셨어요. 문득 신우이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그럼 아가씨는요? 아가씨는 뭐하고요? 아니, 걔는 아침잠이 좀 많아야지. 부탁해도 절대 가게 나오는 법이 없어. 너가 가게도 잘 보고 걔보다는 훨씬 낫지 안 그래? 아니, 너 지금 시애미 가게 나오기 싫어서 계속 말 돌리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죠. 만삭인 며느리한테 나와서 가게 일을 보라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만큼은 저도 참고 참다가 하고 싶은 말을 질러버렸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제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마침 그날은 엄마가 올라오시기로 했던 날이기도 했고 여러모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의도적으로 제가 도울 거라 믿고 가게 일은 제쳐두고 약속을 나간 것도 괘씸하더라고요. 예, 음식 너 보고 하라든? 음식이 너 보고 나르라든?
시아미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그래가지고 어디 내 손주 교육이나 잘 시키겠어?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어머니. 됐다, 그만하자. 그렇게 어머니는 모질게 절 나무라시고 전화를 끊으셨죠. 참고 참다가 폭발하긴 했지만 제가 한 말들이 너무 심했나 싶다가도 그리 얼마나 심한 말을 했다고 그 정도는 충분히 했어야 했고 그동안도 너무 참았던 거야 라며 제 자신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금요일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딸이 좋아하는 백설기와 생미역 등을 보찜으로 꾸려내 엄마가 먼 길을 올라왔습니다. 만삭인 몸으로 친정엄마를 만나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 오시는데 일 때문에 저녁 한 끼도 제대로 못한다며 남편이 챙겨준 용돈도 엄마한테 건네주며 잘 사는 모습을 듬뿍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몸은 좀 어때? 얼굴이 많이 상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잘 지내. 강서방 알잖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몰라. 그래. 그리고 혹시 너희 사돈은 요즘도 불러서 가게 일 봐달라고 그러니? 아니, 안 그래, 엄마. 누가 임신한 며느리 불러다가 식당 일을 시켜. 남편에게 전해 들었는지 그늘진 엄마 표정에 저까지도 속상해지더군요. 그때 마침 제 전화기가 울렸고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보나마나 며칠 전 말했던 가게 일 좀 도와달라는 전화일 것이 뻔했어요. 저는 엄마 몰래 전화 진동 소리를 멈추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해방받고 싶은 하루라는 생각에 담담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부엌 한켠에서 보글보글 엄마의 미역국 끓이는 소리가 들리고 잘 데워진 백설기 한 입에 엄마뼈 호박식혜 한 잔을 곁들이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밤을 보내는가 싶었는데 현관 벨소리에 택배 기사님이라도 오셨는지 내다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 표정이 인터폰 화면에 비춰졌기 때문이죠. 뒤늦게 확인한 엄마는 말했습니다. 아이고머니나 너희 사돈 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웬일이시지? 하며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치 누굴 피해 숨기라도 하듯 달려간 이유는 아마 옷이라도 갈아입고 매무새를 만지시려는 게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다짜고짜 열린 문을 쾅 닫고 들어온 시어머니는 숨을 돌릴 새도 없이 절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어?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내가 웃음니? 전화는 왜 안 받아, 왜? 아니, 그게 어머니... 내가 그렇게 한 번 와서 가게 좀 보라고 했으면 내 어머니하고 와서 돕는 신용이라도 할 것이지.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점점 이기적으로 사니? 내 아들이 너한테 물들을까 봐 겁나. 나는 그 뱃속의 애는 뭘 보고 자라려나 싶어 정말. 그리고 네 시누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남편한테 그대로 일러 바치니 속이 좀 시원하든? 너 부모 자식 간을 두고 그렇게 이간계하는 거 아주 고약하고 못된 년들이 하는 거다. 내가 뒤에서 그런 짓을 하는 줄은 몰랐구나. 어디 말해봐. 내가 아주 오늘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와서 속이 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임신이 유세냐? 나 때는 만삭이어도 바깥 양반 들어오기 전까지 집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다 하고 살았어. 넌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시키지도 않지? 편하니까 게으름만 느는 게 당연할 테고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에 집에 네 친정엄마 용돈까지 챙겨준다며. 아 참. 저는 관역이라도 된 양 쏘아대는 어머니의 화살 같은 말들에 적지 않게 상처받았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안방에서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을 친정엄마 생각에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도 엄마도 집에 있겠다.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죠. 어머니 그래요. 저도 할 말 좀 할게요. 가게 나와서 일 도우라는 거 거절한 것도 맞고요. 피곤해서 가기 싫어 시누이 시키면 될 일 왜 저 시키냐 남편 붙잡고 푸념한 것도 맞아요. 네. 근데요. 저 이 정도 하면서 살았으면 됐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날선 손바닥은 제 오른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쩐 일로...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지금의 대화들을 모두 들은 엄마가 겸연쩍은 인사를 하며 나옴과 동시에 저는 시어머니한테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집에 친정엄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어머니도 순간 적지 않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고 부어오른 볼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본 저희 엄마도 거친 숨소리를 내며 무언가 말들을 내뱉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아니 사돈이야말로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래요? 지금 내 딸아이한테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뭐 하신 거냐고 묻잖아요. 지금요. 지금 내가 본 게 맞아요? 있을 수 있는 상황 맞아요? 그렇게 화가 난 엄마의 모습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조곤조곤 말은 잘하시지만 어릴 적 가장 크게 혼날 때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소리치는 건 본 적 없었거든요. 그게 애가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저희 남편한테 이상한 말을 해놓고 이간질을 하지 뭐예요. 시애미로서 잘못된 건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사돈이야말로 여긴 왜 오셨어? 애가 또 뭘 일러 바치던가요? 저기요 사돈 양반. 네, 오늘 이 아이 생일이에요. 만삭으로 집에서 혼자 몸 가누기도 힘든 하나밖에 없는 내 딸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고 올라왔어요. 일러 바쳐요? 뭘요? 또 당신이 가게에 일하러 나오라고 부려먹는다는 거요? 그거 익히 알고 있죠. 알다마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네. 당신 딸 만삭됐을 때 시어미가 불러다가 식당 일 시키면 퍽이나 참아내시겠지요? 그렇죠? 저 오늘 사돈 이런 모습 처음 봐서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말씀도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쳐? 누가 지나쳐? 불난 듯 쳐들어와서 현관 앞에서 만삭인 며느리 뺨 올려치는 인간이 더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람이야? 같은 딸 자식 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고 고약한 구석을 갖는 건지 모를 일이네. 우리 애가 임신했다고 유세 떤다고? 뱃속 아이도 당신 핏줄이야. 내 손주 잘 낳아다오라며 남들처럼 고맙구나 아가야.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 그동안 연애하던 시절부터 때마다 불러내서 식당일 시켰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당신이야말로 그깟 감자탕집 하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유세야? 어? 사돈, 일단 내 말 좀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저야말로요. 이번 주 애가 아주 날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한 그 태도에 화가 나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참고 오늘도 내가 여길 아주 안 오려 했다 이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애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서 그만. 암튼 손찌검 한 건 제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말 한번 잘하셨수. 얼굴을 보니 화가 나? 그럼 앞으로 얼굴을 아예 안 보는 사이로 하죠 우리. 예, 넣어서 강서방한테 전화해라.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저는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다독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서방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애는 우리가 키울 거고 너도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아니, 내가 오늘 당장 너 데리고 시골 가마. 감자탕집 운영하시는 아주 대단한 너희 어머니께서 내 딸 얼굴만 보고도 화가 치밀어 뺨을 올리고 싶어 하니 도통 겁이 나서 말이지. 이만 우리가 사라져 주겠다고 전해. 어서. 저기요. 그게 무슨... 당황한 시어머니도 화를 내기보다는 엄마를 말리려는 태도로 보이더군요. 저희 엄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 딸 얼굴에 손댄 거부터 사과해요. 당장! 그리고 사돈이고 뭐고 두고 봐. 내가 이 일 다 알려서 당신 이 동네에서 장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줄 테니까. 못할 것 같아? 당신이 하는 짓 못지않게 천박한 복수 한번 해줄게 내가. 어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임신한 며느리 뺨을 때리고 식당 일을 시켜? 어?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이러려고 시집 보낸 줄 아니? 고작 이런 대접 받으면서 생일날 뺨이나 얻어맞고 있어. 왜? 왜? 목 놓아 우는 엄마 앞에서 저도 대성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상태 때문에 시어머니도 더 이상 가타부타 말을 이어가진 않으셨고 그날의 혼돈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후에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분노하여 시댁을 찾았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엄마도 다음날 곧장 시골에 내려가시게 했고 한동안은 꼼짝없이 집에서만 출산일을 기다리며 시댁도 친정도 큰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저희 엄마는 그날 일부러 더 큰 소리치며 시어머니에게 따진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뺨을 때리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것도 맞지만 한 번쯤은 어미로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못 건들게 계기를 줘야 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제 남편을 워낙 아끼셔서 이혼까지는 실제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 그 사건을 전해 들으시고는 마찬가지로 분노하시며 저희 부부에게 시댁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의 아파트를 얻어주셨어요. 차라리 먼 곳에서 지내며 가끔 안부만 묻자며 그간 고생했겠다고 진정으로 저에게 사과까지 하셨던 아버님. 다행히 남편 직장과는 오히려 가까워진 덕분에 저희 부부에겐 딱히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엄마랑 시어머니 두 분의 지금 사이도 궁금하시죠? 두 분은 이제 만나면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세요. 얼마 전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에서 마주친 두 분은 대면대면한 미소로 눈인사만 나누시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재밌죠? 세상에 그 덕분에 저는 출산하고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네요. 얌체 맞던 시누이도 요새 철이 들었는지 조카 선물 챙긴다고 뭐 필요하냐고 그제도 연락 오고 그랬네요. 임신하고 겪은 큰 파도 같던 일들이 다 지나고 나니 잔잔한 햇살 머금은 물결 같은 일상이 따스하고 참 좋습니다. 육아는 저희 친정엄마가 도와주기로 했고 몇 개월간은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남편은 변함없이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고요. 저희를 반반 꼭 닮은 아이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어요. 축복스러운 나날 덕분에 지난 일도 이렇게 웃으며 사연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과 시댁,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다 보면 또 웃을 날이 오고 하는 게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세 사람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보렵니다.